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왕이었던 소년이 죽었는데 조선 팔도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그 명령 앞에서 관리도 군졸도 백성도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벼슬도 없고 군사도 없고 권력도 없는 영월의 호장 어몽도. 그가 왜 목숨을 걸었는지 오늘 밤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여름 17살 소년이 한양을 떠났습니다. 창덕궁 도나문을 나서는데 황관 안노가 배웅을 왔습니다. 소년이 안노에게 말했습니다. 성산문의 영모를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뢰지 못하였다. 이것이 나의 죄이다. 이것이 이 소년이 한양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노산군. 얼마 전까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외아들이자 조선 제6대 임금 단종.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사왕이 되었다가 사육신의 복위 시도가 실패한 뒤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17에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한강나루에서 배를 타고 남한강 물길을 따라 양주, 광주, 양평, 여주, 원주를 지나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영월 땅에 당도했습니다. 관리 3명과 군졸 10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유배길에 백성들이 나와 울었다고 전합니다. 단종이 도착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깊은 강물로 막혀 있었습니다. 남한강 상류의 지류인 서강이 마치 리본처럼 땅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서쪽은 육육봉이라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육지 안의 섬이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호랑이 같은 맹수도 득실거렸다 합니다. 궁궐에서 태어나 비단을 입고 금 그릇에 밥을 먹던 소년이 이 외딴 섬에 갇힌 것입니다. 처음 청령포에 도착했을 때 단종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르는 궁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자 궁녀 10명 가운데 6명이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스스로 유배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나머지 4명은 한양에 남아 정순왕후를 모셨습니다. 10명의 궁녀가 왕비와 왕을 나누어 지킨 것입니다. 청령포 안에는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단종이 머물 어소였습니다. 옆에는 따라온 궁녀들이 지낼 초가 행랑채가 있었고 그 뒤로는 빽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숲 한가운데에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30자나 되고 줄기가 2갈래로 갈라진 나무였습니다. 단종은 이 나무의 갈라진 가지 사이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밤이면 이 나무 아래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나무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관음송, 홀관의 소리음.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단종의 오열하는 소리를 들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소나무는 6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49호입니다. 단종은 뒷산 절벽 위에도 자주 올랐습니다. 한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산에 막혀 한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산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양에 두고 온 아내 정순왕후를 생각하며 강가에서 주 막돌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망향탑이라 불리는 돌탑입니다. 오늘도 청령포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호장은 고을향리의 우두머리입니다. 벼슬이라 하기에는 낮고 백성이라 하기에는 짐이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어몽도는 유배 온 어린 왕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가문의 전승에 따르면 어몽도는 태백산에서 머루와 다래를 따서 청령포의 단종에게 몰래 진상했다고 합니다. 금부도사의 감시가 있었지만 멀리서나마 돌보려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어몽도는 청령포 쪽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곡소리였습니다. 단종이 꿈에서 사육신들을 만나고 깨어나 통곡한 것이었습니다. 어몽도의 아내가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 청령포로 들어갔습니다. 첩근 자체가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몽도는 소년왕을 처음 가까이서 만났습니다. 가문의 전승에는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전합니다. 어몽도가 절을 올리자 단종이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영월호장 어몽도라 하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월부사는 단종을 괴롭혔습니다. 단종이 인근 정자에 나가 경치를 구경하려 하면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경치 구경마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월부사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선가 돌팔매가 날아온 것입니다. 단종을 동정하던 백성들이 던진 것이었습니다. 대놓고 단종에게 잘해줬다가는 조정에서 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다고 단종을 괴롭히자니 백성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영월부사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배 2달째 큰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이 범람하여 청룡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던 섬이 이번에는 배조차 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단종은 급히 영월 읍내의 관풍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풍원은 영월 지방관청의 객사였습니다. 태조 때 세워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단종은 이 관풍원에서 남은 유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관풍원 동쪽에는 작은 2층 누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매중루였습니다. 단종은 밤이면 이 누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쩍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쩍새는 피를 토하며 우는 새를 하여 자규라 불렀습니다. 단종은 이 새의 울음에 자신을 빗대어 시를 지었습니다. 딸 밝은 밤 두견새의 울채 실은 못 잊어 누각머리에 기대었노라. 내 울음 슬프니 내 듣기 괴롭도다. 내 소리 없었던들 내 시름 없었을 것을 세상에 근심하는 분들에게 이르나니 부디 춘삼월 자규로에는 오르지 마오. 이 시를 지은 뒤 매중루는 자규루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7살 소년이 누각에 올라 밤새 울며 지은 시입니다. 자규루는 오늘도 관풍원 옆에 서 있습니다. 그의 가을 마지막 희망이 꺼졌습니다.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 이후 그는 영월 근처 수능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수능부사 이보은과 함께 단종 보기를 도모했습니다. 수능의 군사를 동원하여 영월로 가서 단종을 구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를 일으키기도 전에 밀고로 발각됐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양이 아니라 영월을 향해 절을 했다고 전합니다.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그것이 금성대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금성대군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유모이자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도 유배 끝에 교수형을 당했고,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는 남편 정종이 처형된 뒤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처형되었습니다. 단종 곁에 있던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의 보기 시도가 결정타였습니다. 살려두면 끝없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조정의 종친들이 나섰습니다. 효령대군도 양녕대군도 단종의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단종의 할아버지 뻘되는 어른들까지 죽이라 한 것입니다. 1457년 음력 10월 세조는 사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왕방연은 사약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차마 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관풍원 마루에 엎드려 통곡만 했습니다. 어명을 받고 왔으나 17살 소년 앞에서 손이 떨렸던 것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왕방연이 울고만 있자 단종을 수행하던 하인이 나섰습니다. 활주를 가져와 단종의 목을 졸랐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활주를 당긴 그 하인이 피를 뿜으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왕을 죽인 손이 스스로를 벌한 것인지 하늘이 벌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1457년 음력 10월 17살 소년이 관풍원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 세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상군이 스스로 목매어서 조란이 예로서 장사 지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믿는 역사가는 거의 없습니다. 보기 때 단종의 무덤을 해서 찾아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노산의 시체를 숲속에 던져버리고 한 달이 지나도 염습하는 자가 없어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는데 한동자가 밤에 와서 시체를 짊어지고 달아났으니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가 없다. 야사인 아성잡설에는 더 처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신을 강물에 던졌는데 옥체가 둥둥 떠서 돌아다니다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가냘프고 고운 열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 세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하겠다. 삼족이면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아내 쪽, 세 집안을 통째로 멸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월의 관리도 군졸도 양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소년의 시신이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때 소름 돋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퇴한 관리 추익한이라는 이가 영월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성부윤까지 지낸 사람이었는데 나이 들어 고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추익하는 평소 단종에게 머루와 다래를 가져다주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머루를 들고 단종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백마를 탄 사람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입고 있는 것은 노상군의 서민복이 아니었습니다. 곤룡포였습니다. 왕의 옷이었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된 사람이 왕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추익한이 놀라서 꿇어 엎드리며 물었습니다. 전하,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단종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추익한이 단종의 거처로 달려갔습니다. 단종은 이미 사약을 받고 죽은 뒤였습니다. 추익한은 울면서 그 강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왕의 혼이 태백산으로 간 그 강가에서 이 설화 때문에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태백산 산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태백산 만경사 위에는 지금도 단종 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매년 음력 9월 3일 제를 올려왔습니다. 영월과 정선, 삼척 일대의 백성들은 단종을 왕이 아니라 신으로 모신 것입니다. 단종이 죽자 따라온 궁녀들과 시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풍원 근처 강가의 절벽, 이곳에서 시종들이 몸을 던졌다고 전합니다. 이 절벽을 낙화암이라 부릅니다. 꽃이 떨어지듯 목숨을 버린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몽도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어몽도가 움직였습니다. 음해일기에 따르면 어몽도는 단종이 죽자마자 바로 나섰습니다. 곡을 하여 예를 갖추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아성잡설에는 집의 노모를 위해 만들어 두었던 칠한관이 있어서 그 관으로 옥체를 거두어 염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머니를 위해 미리 준비한 관을 왕에게 드린 것입니다. 현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상군이 해를 당했을 때 시신을 거두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고을의 향리 어몽도가 곧 가서 곡하고 스스로 관각을 마련하여 거두어 묻었다. 정조 때 간행된 국조인물고에는 그때 어몽도를 말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가 내릴 것이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처자식을 생각하시라고, 삼족이 멸한다는 어명을 모르시냐고. 그러자 어몽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한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 기나긴 연설도 없었고 거창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한 일을 하겠다. 화를 당하면 달게 받겠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시신을 지게에 싣고 동을치산 능선을 올랐습니다. 어디에 묻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어둠이 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노루 한 마리가 눈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몽도가 다가가자 노루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맨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곳을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하늘이 이 소년의 마지막 자리를 정해주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곡을 했습니다. 어몽도의 곡소리가 영월의 산을 울렸습니다. 왕의 장래에 신하도 없고 채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나이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 뒤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영월 부사가 부임하는 날마다 급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사가 오면 죽고 또 오면 죽고 영월이 폐업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영월 부사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대담한 부사 앞에 단종의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내 목을 조른 활주를 풀어달라. 부사가 어몽도를 찾아가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신의 목에 활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풀고 정중히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뒤로 부사가 급사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설화입니다만 영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59년 뒤의 기록이 있습니다. 1516년 중종의 어명을 받은 우승지 신상이 영월에 가서 단종의 무덤을 찾고 제사를 지낸 뒤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고을 아전이었던 어몽도라는 사람이 관을 갖추어 정식으로 곡을 하고 장사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어몽도의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미 그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능이라 불렀습니다. 왕의 무덤은 능이이까? 59년이 지났는데도 영월 백성들은 노상군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라 부른 것입니다. 어몽도는 장사를 지낸 뒤 벼슬을 버렸습니다. 아들 셋을 데리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가문의 전승에 따르면 장자 어모여는 대를 이어야 하니 문경으로, 차자 엄광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군위로, 삼자는 가장 먼 곳인 함경도 안변으로 피신했습니다.
세 아들을 세 방향으로 흩어보낸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가문 전체가 위험하니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족보마저 없애고 세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어몽도가 어디에 사는지 알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관청이 행방을 쫓았지만 아무도 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몽도를 지킨 것은 권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침묵이었습니다. 훗날 숙종 때 단종이 복이 되면서 조정에서 지간을 보내 왕릉을 이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간이 살펴보니 어몽도가 묻은 그 자리가 이미 천하의 명당이었습니다. 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묘제만 고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노루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천하의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날의 장릉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 왕릉, 서울과 경기도 밖에 있는 유일한 조선 왕릉입니다. 그 시작은 한 사나이가 눈보라 속에서 파낸 구덩이였습니다. 그로부터 241년이 지났습니다. 숙종 24년 1698년 드디어 단종이 복이 되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241년 만에 역적에서 충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몽도의 이름도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현종 때 송시열의 건의로 어몽도의 자손이 등용되었습니다. 숙종 때 공조자랑에 추중되었습니다. 영조 때 정문이 세워지고 공조참판에 추중되었습니다. 왕릉을 만드는 부서가 공조이니 어몽도가 묻어준 것을 왕릉 조성으로 본 것입니다. 사육신과 함께 영월 창절사에 배양되었습니다. 순조 때 공조판서로 추중되었습니다. 고종 때 충의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영조 9년 1733년에는 특별한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병조에서 발급한 공문서였습니다. 어몽도의 후손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치른 뒤 숨어 살았으니 대대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서는 어몽도의 높은 뜻을 기려 후손들의 군역과 잠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인이 15개나 찍힌 당상관 서명 공문서였습니다. 이 문서가 2009년에 후손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탁했습니다. 276년 동안 가문이 지켜온 종이 한 장이 역사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50년이 지난 2007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종은 조선 27명의 임금 가운데 유일하게 국장을 제때 치르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명령 때문에 왕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으니까요. 2007년 4월 28일 강원도 영월에서 단종의 국장이 드디어 치러졌습니다. 죽은 지 550년 만이었습니다. 550년을 기다린 왕의 장례였습니다. 어몽도의 후손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경북 문경시 산양면 우마이 마을에는 어몽도의 장자 후손들이 터를 잡고 500년 넘게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70여 가구 대부분이 영월 엄씨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어몽도 동상이 서 있고 매년 3월 상이제에서 제사를 올립니다. 10월에는 영월 장릉으로 가서 시향제를 지냅니다. 대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영월 엄씨 가문에서는 근현대에도 뜻깊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독립운동가 엄황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을 보좌하며 항일투쟁의 중심에 섰고, 산악인 엄원길은 히말라야에서 목숨을 잃은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원정대를 이끌고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한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 그 정신이 이 가문에 흐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 15세 혼인했습니다. 18배 남편을 잃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떠나던 날 두 사람은 동대문 박영도교에서 이별했습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순왕후는 다시 그 영도교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그 뒤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동대문 박초가에서 비단 대신 무명을 입고 빨래와 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남편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단종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4년을 살았습니다. 18부터 82까지 8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 때 단종과 함께 복이 되어 정순왕후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영도교는 지금도 서울에 그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청룡포의 단종 어소 앞에는 이상한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는데 이 소나무만 어소를 향해 가로놓은 듯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단종에게 절을 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어몽도 소나무라 부릅니다. 56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살의 왕이 되고 17에 죽은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시신을 거둔 사나이, 64년을 홀로 견딘 왕비, 골룡포를 입고 태백산으로 떠난 혼, 569년을 절하듯 자라는 소나무, 550년을 기다린 왕의 장래. 권력은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양심까지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한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 이 말이 569년이 지난 오늘도 울립니다. 다음 밤에는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